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외지인 입은 영종도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영종도 부동산의 미스테리. 영종산업단지는 왜 분양하지 않을까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건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외지인의 영종도 이야기는 MC 땜빵이 만들고 있는데요. MC 땜빵은 땡방 라이브라고 하는 퀴즈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땡방 라이브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린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퍼센티지를 맞추는 그 동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집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만 맞추는 퀴즈는 아니거든요. 그 땡기지 플러스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 설치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등 20만 원, 2등, 3등, 4등 5만 원씩, 그 다음에 6등부터 20등까지 1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퀴즈쇼가 되겠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평일 밤 8시에는 KBS 일요진단을 진행했던 김진수 앵커가 하는 양방향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사 밸런스인데요. 이 시사 토크쇼에 참여하시면 어마어마한 상금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남자, 여자 생각은 어떤지, 왜 다른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의견이 분포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면 볼 수 있는 재미난 시사 밸런스 토크쇼입니다. 땡기지 플러스 설치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종도 부동산 미스터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종도에 경사가 하나 있었죠.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종에 있는 제3 유보지 이야기인데요. 이게 110만 평에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 땅이 드디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이 돼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인천국제공항이 바라는 대로 여기에 항공물류센터로 이렇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활주로를 만들 예정인데, 제5활주로가 항공 화물 이 중심에 그런 활주로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제 항공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단지가 좀 있어야 된다. 충분히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공항 화물 청사역이 있고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사실은 바이오 특화단지 관련된 그림은 아니고요.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 영종제 3유보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화단지는 인천시가 작년에 산자부에 신청했던 건데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물을 먹은 거죠. 이 영종 제3유보지는 10년 넘게 미개발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옛날 길이 그대로 있어요.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로도 안 깔려 있고 상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전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뭐 철새들이 와가지고 철새 보금자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제3유보지가 경제자유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이미 수용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땅 주인은 LH하고 IH가 7대3으로 갖고 있고요. 개발만 해서 되면 되는데 현재까지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되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가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기존에는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6,600원,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5,5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 통행료 때문에 여기 굉장히 뭐 사업하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인가요?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편도 3,200원으로 내려갔고요. 내년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도 약 2,100원인가 2,200원으로 내려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영종도의 산업 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는요, 전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도에 묶였었는데 이걸 다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 LH나 IH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부분,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해제지구로 풀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용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준상동 지역, 그리고 운남동 지역, 운서동 지역 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운북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늘도시는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그리고 중산동까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 중산동 일대는 영종 1동, 2동이라고 행정동이 있는데요. 거기는 산업지구는 하나도 없고 거주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들이 밀집해가지고 약 한 6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완전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업지역도 잘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아파트가 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거긴 도시로 완성체로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운남지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줄 들어가고 있고, 운서지구도 아파트 단지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뭐 미분양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때문에 몇 개 아파트 단지가 공급이 안 되고 있지만, 이거는 뭐 2, 3년 지나면서 계속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제3유보지가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땅인데요. 여기가 110만 평이고,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하늘도시 개발할 때 개발 계획에는 잡혀 있지만 사실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개발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운북동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요. 도로도 깔고 상하수도 시설 다 돼 있고 전기시설도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산업단지라는 거예요. 이 산업단지가 현재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완공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분양을 안고 있거든요. 이게 외지인으로서 본 영종도 부동산의 미스터리 첫 번째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북동 권역이죠. 여기만 운북동이에요. 운북동 지구만 산업단지인 거죠. 네. 이걸 다시 확대해 보면, 요 그림 보면 영종대교 넘어오는 고속도로가 금산 IC가 있고요. 여기 운북 IC가 있는데, 이 운북 IC에서 보면 진출 입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도 쉽게 가고 공항으로도 쉽게 가고 송도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에 있어요. 지금 영종도는 자가용에 의한 교통분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12만 명이 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 도로가 막힌다고 하는데요. 이 도로는 막히지 않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부지들이 전체가 비어 있냐? 한 딱 세 군데가 차 있는데요. 여기 차구지라고 해가지고 영종 차구지예요. 여기는 지금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데 이쪽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영종 아레나스라고 해서 한국물류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 4개 필지를 자리 잡고 있어요. 약 한 2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항공엔진 정비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는 지어져 있고요. 더 크게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약 한 18,000평, 19,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1,500명 정도로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종도에 딱 맞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가까운 곳에 항공 에바로 센터를 짓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항공기를 고치고 수리하고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죠. 2008년도에 이 부근 항공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민가가 보여요. 민가들이 쭉 보이고요. 민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밭농사를 졌던 걸로 같은데, 밭농사, 논농사 짓는 밭과 논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도 조금 보이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개발이 아예 안 된 상태예요. 2008년도까지만 해도 이렇다는 거죠. 아마 이때쯤 뭐 수용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송도는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2008년도에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2009년도에 보면, 2009년도에는 공사 흔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고 지작물을 다 철거를 한 거예요. 그집 같은 거 다 철거해내고, 농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작물,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한 거고,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미 여기 그 영종 해안 북로는 이미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공항을 만들면서 이미 개설이 됐던 거죠. 2015년도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항공 사진에서 보면 아스팔트가 다 설치가 돼 있죠? 아스팔트가 다 깔렸다는 건 그 밑에 하수로가 다 만들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기선은 다 지중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선도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돼서 다 구획 정리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제 업체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보면 대한항공 건물은 이미 지어서 들어갔거든요. 보통은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뭐 모든 지자체가 그렇고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굉장히 급합니다. 급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밀리고 밀려서 못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업체들이 빨리 좀 들어가 쓰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LH에서는 일부 평탄 작업하고 도로 일부 내다가 선사용 승인이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 선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져가지고 완공될 때 같이 건물도 준공받아서 이 도시가 완공될 때 그때 들어가서 이미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건물 짓기 위한 가건물들이 있고 건물이 웬만큼 젖은 거예요. 이쪽도 건물이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이미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때도 회사가 건설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일부러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진짜 교통은 편리합니다. 이쪽 그 운부가이시라는 게 있어서 이 진출입이 다 가능하거든요. 고속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도 한 30분이면 가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건 202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15년도의 사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됐고 영종 아레나스가 완공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개발된 상태로 여기가 초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나무들이 엄청 잘 커가지고요. 가보면 직경 10cm 정도 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동안 영종은 무엇을 한 걸까요? 아무것도 않고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급여도 주고 이 사람들이 영종도 시내에 가서 돈도 쓰고 집도 사고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7만 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이 적은 땅이 아닙니다. 17만 평이면 굉장히 많은 땅인데 판교하고 비슷한 넓이에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비슷한 넓이거든요. 결코 작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을 10년 이상 돌렸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드린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요, 2003년도에 도시가 됐어요. 영종, 청라, 송도 이렇게 됐고요. 청라하고 송도는 매립지니까 빨리 개발에 들어갔고 영종은 수용을 해야 돼요. 땅 주인이 있으니까. 이 수용 절차를 통과하냐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한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총 근로자가 15만 명이래요. 경제자유구역. 이건 2022년도 기준인데요. 총 매출액이 105조 원 정도 되고요. 영종이 16조 원, 송도가 86조 원, 청라가 3조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는 2008년도에 첫 삽을 떴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는 총 근로자가 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총 매출액은 무려 167조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약 60% 정도 더 많은 거예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은 절반이고 이거는 60%가 많다. 그러면 적어도 3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인당 판교 테크노밸리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자체가 17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20만 평 되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인천경제지역은 그보다 훨씬 넓은 땅이잖아요. 송도, 청라, 영종. 그래서 요거를 비교할 때 경제성이 이렇게 조금 덴서티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H가 분양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LH의 소극적인 분양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땅값 올리기 전략 아닐까? 분양을 차근차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가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분양을 하면 굉장히 높은 값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통행료 같은 게 비싸니까 이게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전략적인 인내를 통해서 땅값을 올려받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운북동에 있는 산업단지가 이렇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일부거든요. 일부인데 문제는 이 일부의 땅이고 나머지 하늘도시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상이 큰 거죠. 그래서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분양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그 대한항공 MRO 센터나 아니면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업체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영종도에 딱 맞는 전략산업, 그 호텔, 관광, 레저 이쪽하고 그다음에 항공물류하고 항공 MRO 이게 전략산업이에요. 영종에. 그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체 두 군데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경제청하고 LH하고 그다음에 IH가 입주업체를 골라받기 하냐고 이렇게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에도 이게 분양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뭐 항공물류 일반 산업단지로 분양을 한다 만다. 근데 실제로 분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LH는 분양을 하고 싶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분양을 안 한 거 보면 입주업체 골라받기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국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공사죠, LH가. 근데 적지 않은 돈이 묶여 있는 이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개발한 걸 빨리 분양을 하고 또 다른 데를 하고 다른 데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했더라면 여기에서 나온 부가가치가 영종도를 더 크게 살찌웠을 거잖아요. 영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한국의 MRO도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창고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영종 아레나스 이런 데는 300명 고용할까 뭐 이렇게 싶은데 고용 자체 양도 많지 않지만 인건비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낮을 거예요. 이쪽 판교에 있는 그 AI, 소프트웨어 이런 고급 인력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비싼 인건비에 비하면 1인당 인건비도 낮고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고용 밀도도 낮으니까 볼 때는 영종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영종도의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해서 뉴욕이라든지 LA, 샌프란시스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 도시와 가깝잖아요. 도쿄, 상해, 베이징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땅인 영종도에 고부가가치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MC 땜빵은 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지인이 본 영종도 이야기, 영종도 부동산 세 번째 이야기로 영종산업단지는 왜 분양하지 않을까?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